R값을 음흠. 하는 게 좀 힘들었고. 아, 힘들었었고. 네. 그다음에는 또 이 마지막 답 낼 때 어허.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 아, 계산은 다 되는데. 계산은 다 됐어? 네.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익히면 될 것 같구나. 그거는. 그리고 6번에서 여기는 또 절대값 1로 해가지고 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했는데 여긴 또 왜 0에서 1까지로. 아, 이거 네. 이렇게 하신 이유는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까 다른 데선 이분이 신경 쓸 게 없구나 생각하셨어. 네. 그래서 뭐 굳이 빼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빼기까지 생각해도 나쁜 건 없어. 나쁘진 않은데 네. 그냥 1에서 연속이 되면 되니까 굳이 빼기 쪽은 아예 관심이 좀 없다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조절한 거야. 난 빼기 관심이 없으시군. 그러니까 빼기 쪽은 아예 계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1쪽만 계산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절은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꼭 해달라고 이제 얘긴 해주시지만 나중에 가면은 사람이 이제 좀 유연해지고, 아, 이분이 말씀하신 취지가 이거니까 꼭 따르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분이 말씀하신 취지를 훼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 왜 이거를 다 빼기까지 싹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배우긴 배웠는데 왜 갑자기 0보다 큰 거를 생각하지? 그러면 빼기 일은 관심이 없어서 여기는 원래는 해야 되지만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 괜히 그냥 좀 계산 더 하는 게 돼서 네. 빼기 일은 관심 없어. 그러면 그냥 빼버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기분? 그게 이제 0보다 큰 데서 연속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도 한번 그려봤었지만 어 1과 빼기 1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 조사를 했었거든. 네. 근데 이분께서 갑자기 난 0보다 큰 장소만 관심이 있다 라고 자기 의견을 이제 여기 이 장소만 관심이 있다. 내 관심이 가는 곳은 여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 이쪽은 관심이 없으신 거지. 여기도 0에서 1까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빼기 1에서 1까지 해도 나쁜 건 전혀 없지만 그냥 굳이 뭐 이렇게 일을 더 할 필요는 없는 거면 여기만 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거든.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0보다 크다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는 이제 1만 보게 될 테니까 약간 이런 기분.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영역만 좀 현미경으로 자세히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다 인정이 되는 부분. 그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x에서 연속이 되는.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도 포함해도. 그렇지. 그 얘기지.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실수에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관심사야. 네. 그러니까 빼기 1에서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 1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이야. 네. 그땐 다 알려드려야지. 네. 이런 기분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를 읽고 나중에 결정하는 거지 뭐 공식을 외웠다 이런 기분은 아닌 것 같아. 문제를 읽고 아 여기 관심이 있으세요? 그 부분도 얘기해드리고 아 둘 다 관심 있으시군요. 다 얘기해드리고 그런 거랑 좀 일상적인 활동이랑 비슷해. 네. 괜찮아? 네.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가 시작하고. 이거 한 번 더. 그거 한 번 더 정리해 줄까? 네. 다시 한번. 네. 가겠습니다. 그날엔 이제 0이면 조심해라 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당장 그게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좀 다시 한번 총 정리하면 원래는 공비가 그날도 얘기는 했지만 1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여튼간 분모가 0이 되는 건 항상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기본이라서.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는
하여튼간 이쪽 계산에서 모든 계산의 더더더 위에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꼭 지켜야 되는 거 분모는 0 되면 안 돼. 안 돼요. 극한을 계산하지 않는 이상 여기 내가 리밋을 쓴 것도 아니잖아, 그지? 네. 리밋일 땐 0이 되는 때가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을 쓸 수가 없어. 공식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모가 0이 안 될 때만 쓸 수 있는 거였지 뭐.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쌤이 이제 모든 공식은 그 공식을 쓸 만한 환경이 돼야 쓸 수 있다 그랬지? 네. 아무 때나 그냥 뭐 우리 인사하면 좋잖아. 그지? 근데 상대방이 곤란한 상황인데 인사를 막 하면 또 신뢰가 될 때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지? 네. 인사를 받아줄 수가 없는데 인사를 막 하면은 되게 곤란할 때가 또 있어요. 아무튼 조건이 맞아야 사실은 되는 거야. 공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거 같아.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엄청 많이 더하고 싶어요. 공식을 쓸까? 그 무한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그러니까 내 말은 공식이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공식을 쓸까? 지금 여기다 쓸까? 네. 자 봐봐. 내가 언제 쓸 수 없어 라고 말한 거 보여? 공식을 쓸 수가? 공비가 1일. 그러면 자 지금 상황을 보고 공비가 1이니? 네. 그래? 그럼 이제 쓸까 말까?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쓰지 않았으면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안 나요? 네. 0을 계속 더할 겁니다. 공식을 쓸까? 써도 돼요. 일단 보편적으로는 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 오늘은 공비가 1이야 아니야? 그럼 얼마지? 공비를 2라고 할까? 3이라고 할까? 4라고 할까? 공비가 무수히 많아요. 뭐 사실 아무거나 다 써도 되니까 얘는 좀 특수한 사례라서 너가 공식을 씁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맞고 쓰지 말죠 그럼 또 그것도 맞아. 왜? R이 정해진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할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자 이런 상황에서 공식을 쓰지? 맞아.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지? 보편적,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말자. 왜? 다른 대부분의 상황에선 이렇게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쓰지 맙시다 그래도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 네. 근데 특수하게 써도 되는 게 몇 개? 있을 순 있겠죠. 그렇다고 이 이론을 깨지는 않으려고. 내 말 알겠니? 네. 그러니까 특수한 일 몇 개를 만났다고 해서 일반 이론을 깨버리면 안 돼요. 네. 아니 정말 시골 한적한 길에 차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망가져서 계속 30분 동안 빨간불이야. 어떡할까? 빨간불이 건너면 안 되긴 하는데 너무 특수한 상황이면 좀 가요. 가끔 그럴 수도 있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좀 다쳤어. 빨리 병원에 가야 돼. 그럼 어떡하지? 저쪽 건너편에 막 누가 다쳤어. 도와줘야 돼. 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예외를 두잖아. 앰뷸런스는 막 가도 되잖아. 네. 그런 걸 보고 나도 갈래라고 할 수는 좀 없는 거라서 아무튼 어떤 공식을 쓴지 말지 결정할 때는 너무 특수한 거 보고 결정하면 안 돼. 네. 다른 것도 같이 보고 보편적으로 이제 결정할 거야.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은 이 수학책에 하는 얘기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좋아져. 약간 그렇게 봐주면 좋겠고 쓰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거기에서 fx가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제곱의 x제곱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공비가 얼마지? 계속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요. 오케이. 요것도 아까랑 이제 0을 놓고 우리가 대화했을 때랑 비슷한데 이 사람 공비인데 이게 1이 될 때도 있니? 얘가 1이 될 수, x가 0일 때. x가 0이면 1이 될 수 있지, 그지? 네. 공비가 1이 돼. 그럼 이땐 공식을 쓸까 쓰지 말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예.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난 거거든. 써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래서 책에 그럴 땐 안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해두는 거야. 네.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감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결론부터 탁 듣잖아. 그렇게 수학책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 경험이 좀 부족한가? 나만 모르는 게 있나? 이게 좋겠다. 나만 모르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아. 어.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면 다 고개를 끄덕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려고 좀 해줘.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짓지 말고 나만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0이 아니면 어떨까요? 공식을 써도 돼. 그 공비가 1은 아닐 거야, 그지? 그땐 다 써도 돼.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공식을 썼어,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썼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안 해주셨나? 여기 있다. x가 0이 아닐 때 씁니다 하고 2번 이렇게 써놓고 네. 그지? 요렇게 써놓은 다음에 거기 x가 0이 아닐 때 공식을 쓴 게 보일 거야. 네. 제대로 된 분이야. 잘하시네. 언제 쓸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시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괜찮았니? 네. 그리고 x가 0일 때라고 따로 해두셨지, 그지? 네. 1번에서 x가 0일 때. 왜 그렇게 나눠야 되나? 그 x가 0일 때는 그 x가 r이 0이면 1이 되니까 공비를 못 쓰고 그렇지. x가 0이 아닐 때는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계산은 배울 게 없다는 거지. 그냥 분수 계산밖에 없으니까 너가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고 너가 기억해야 되고 언제 쓰는지 언제 안 쓰는지 이 얘기일지 모르겠어. 언제 쓸까? 이렇게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게 그 기준인 거야. 네. 공비를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걸 그렇게 나누게 됐느냐? 해보니까 그래서 네. 공식이 안 되잖아. 왜? 분모가 0. 자꾸 0이 되니까 여기가 이제 다 이유야. 딱 요거야. 네. 요거 한 페이지가 앞으로도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쓰면 돼. 이러한 논리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단다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면 돼. 네. 흐름이 계속 기계적이야 나중에는. 기계적이니까 익숙해지면 쉽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야. 괜찮았니? 네. 쌤이 계산 잘 안 보여줬는데 이거 괜찮겠어? 더 보여줄까? 아니 괜찮아요. 괜찮겠어? 오늘 날짜 한 번만 더 적어줄 수 있을까? 오늘 한 번 더 봤다고 기록해두고 날짜가 적혀있는 거는 5번까지 볼 각오는 하고 있어. 그 안에 안 봐도 내용이 훤히 이제 알겠다 싶으면 그때는 좀 놀면서 공부해도 점수 잘 나와. 근데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쉬지 않고 계속 보는 거야. 틈틈이. 그 다음에 아까 물어봤던 게 뒤에 하나 있어서 변형하는. 이거죠, 변형. 하나씩 볼게요. 요거는 뭐 이제 개별적인 스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배운 거 다시 꺼내 들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n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 부정형이다. 이젠 이런 게 기억나니 막? 네. 그러니까 책에 없어도 이걸 보는 순간 저 빨간색 글자들이 막 떠오르는 거란다. 그게 공부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네.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이거는 좀 풀리더라 그랬었더라. 제일 큰 사람을 밖으로 빼면 계산이 생각하기 좋아지는 거지. 네. 그렇게 변한 거야. 변화를 준 거죠. 변형을 해서 하는 이유는 생각이 되게 명쾌하게 이제 되는 모양으로 잠깐 바꾸려고 그런 거야. 얘는 무한대고요. 요 사람에게다가 적용을 하면은 빼기 1이 되니까 계산하면 빼기 이거는 확실한 거라면 네. 이게 확정형이지. 바로 이게 확정형이야. 근데 나중에는 확실해지기만 하면 확정형이기 때문에 너가 막 조금 확정형을 개조하거나 그럴 수 있어. 네. 똑같아요. 오늘 자 리밋 f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다고 하고 fx 마이너스 gx가 있는데 이분께서 뭐 하셨다? 수렴하셨다. 1로 가는 수렴. 나중에 사실 1이 아니라 2여도 3이어도 4여도 5여도 6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수렴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이런 건 다 그냥
뭐지? 그냥 뭐라 형식적으로 써놓는 거야. 네.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렴이 중요해. 그러면 얘랑 비슷한 걸 내가 일부러 내가 여기야. 이 사람이랑 비슷한 걸 일부러 쓴 거거든. 봐봐. fx 무한대로 가지, 그지? 얘 네. 무한대로 가잖아. 네. 그런 사람이야. 앞으로 꺼내면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야.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작동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이게 수리 감각이라는 거야. 다 해본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공부시키고 풀라 그랬을 때 다 해봤으니까 이제 자기가 경험이 이제 막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자신이 없어. 늘 선생님도 똑같아. 근데 뭐가 발동하는 거야?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패하더라도 뭐 배우는 게 있겠지 그래 놓고 F를 꺼내 보는 거야. 뭐 오답 나오면 좀 어때? 뭐 다른 방법 쓰지 뭐. 약간 그런 기분? 그게 이제 두려움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도 다행히 수학에서 좀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에서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니잖아. 네. 약간 그런 기분으로 게임하듯. 게임도 하다가 주인공이 죽었어. 그럼 어떡해? 다시 하지 뭐. 다시 하지 뭐. 되게 단순해. 그래서 수학을 게임 같은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 거야. 되게 비슷해, 하는 행동이. 자, 무한대로 가요. 그 여기 써 있으니까 그지 알았지 뭐. 네.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요? 1 마이너스 0이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있어야지만 수렴을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야 돼. 저번에 내가 그랬지. 그 0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럼 0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0 말고 다른 거 내가 해볼게. 그래서 1 수렴 하나? 안 하고. 2 이것도 수렴 안 하네. 그럼 무한대 쓸까? 안 돼. 그럼 도대체 누굴까? 수렴하는 게?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온 거거든. 네. 진짜 이게 다 안 되네. 0도 사실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절대 아니야. 0이 들어가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어. 경우가 두 개로 나뉘어.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경우 중에서 수렴하는 건 누구밖에 없었어. 0. 0밖에 없었잖아. 그지? 수렴했고 무한대가 내 눈에 보이고 곱셈이 있어. 이제 추론해보자. 뭐밖에 안 될까? 0이요. 이렇게 해서 확신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수학을 계산은 했지만 계산이 주인공이 아닌 느낌? 계산은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추론이야, 추론. 미루어서 짐작을 해내는데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지. 여기 뭐 탐정들이 하는 추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범인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진짜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능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어보면 사람으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래. 더 못하는 게 있어. 이거 안 돼, 이거. 근데 혹시 나중에 되면 또 난감한데 아직은 다행히도 사람이 훨씬 잘해요. 네, 이것까지는 아마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됐어요. 네. 근데 네. gx가 네. 무한대. 네, 사실은 아까 지금 너가 얘기한 것도 좋아. 무한대에서 뭘 뺐는데 수렴을 했어, 그지?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얘처럼 한번 쭉 해보는 거야. 네. 무한대가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나? 뭐 약간 이런 기분이지. 괜찮아? 네. gx도 무한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와야 되게 0이 되려면 이 사람 f분의 g가 1이면 1이요. 1에서 1을 빼니까 이제 0이 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거거든. 네. 그래서 f분의 g가 이제부터 1이야. 네. 자, 여기까지 실험으로 어떤 결론이 지금 난 거야. f분의 g는 1이구나. 숨겨진 힌트 하나를 찾았다. 해가지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분의 f 더하기 g를 구해라 그러셨거든. 네.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라. 네. 좀 난감하던 차에 항상 이러면 또 늘 하는 게 이제 f로 좀 나눠볼까? 분모에 있는 그 무언가로 나눠볼까? 잘 될지 누가 알아? 그런 기분이지. 자꾸 그런 감각이 작동해서 용기를 내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야. 실패하더라도
배울 게 있겠지 딱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된 것 같아? 이게 1이었잖아. 네. 그럼 1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이게 결론 났어. 2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여기는 좀 다르게 하시지. 네. 이분은 우리랑 스타일이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인데 이 풀이의 단점은 뭐냐면 문제마다 변형이 계속 달라져.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여기 분수가 달라지면 변형을 다시 해야 돼. 네. 네. 이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변형을 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 잘하는 사람한테도 그건 좀 부담이야. 네. 시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이 방식은 문제가 바뀌어도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F 앞으로 끄집어내고 분모로 나누잖아. 그러면 한결같이 계속 풀려. 그러니까 이제 이 풀이를 권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한 번만 배우면 뒤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똑같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발을 좀 한 거고 이 풀이 절대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계속 뭔가 변형 방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적응하기 어려워하면 이게 좀 좋지를 않아. 약간 그런 단점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요 풀이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생각하고 좀 어디다 좀 메모를 해두면 돼. 영상 들으면서. 네. 지금도 들으면서 메모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변형 방식이 계속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배웠으면 이제 이게 되게 힘들어. 13-1과 2가 좀 힘들어.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해준 방식으로 하면은 한결같이 똑같은 기계적인 행동만 하면 돼. 약간 이 얘기였고 정말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13-1 역시 fx가 무한대로 가죠. 3fx 2gx가 있고 리밋 x가 무한대로 간다 이죠. 네. 그럼 fx를 바깥으로 꺼냅시다. 그러면 3 3 마이너스 그래 얘기 계속 해봐. fx분의 2gx요. 봐, 너가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야. 계산은 지금 바로 따라오잖아, 그지? 너무 많이 뺐다, 미안. 요 길로 뺐어야 되는데, 쏘리. 그 다음에 다음 하는 행동은 이렇게 리밋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곳은 무한, 이건 교과서에서 알려주셨고, 여기는 0이 돼야 된다. 왜? 수렴한다는 게 꼭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수렴해야 돼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F분의 G가 얼마인지 혹시 결정할 수 있겠니? 2분의 3이요. 좋아 됐다. 이제 뭔가 힌트가 하나 얻어진 거야. 이 결론 필요하면 쓰도록 할게. 네. 그 책에선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해. 기억 이렇게 해놓거든. 뭔가 결론이 나면 이따가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기억 그런 거야. 니은에서 기억에서 이러면서 위치를 좀 설명할 때 쓰려고 만드시는 거고. 자, 가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fx 6gx 분의 그 다음에 fx 더하기 4gx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fx로 이쪽에 눈길이 가고 그렇지. 그 사람으로 나누기를 한다. 좋은 선택이야. 본질적으로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건 이런 선택을 잘 한다는 걸로 파악할 수 있거든. 네. 나는 점수로는 잘 모르겠다가 요즘 내 견해야. 점수를 잘 맞는데 물어보면 몰라. 그런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왜 그랬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래서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잖아. 그 대답이 더 명확하고 좋을수록 이 사람이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너도 한번 너가 대답을 잘 하나 봐봐. 솔직히 답은 맞았지만 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많이 있을 거야. 네. 그거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너 자신도 그냥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이제 이런 감정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교정이 안 돼, 수학이.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많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고 너가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 줄래? 별표 좋아 이런 거. 네. 나중에 내가 보면 다 알 것 같아. 자, 마이너스 6의 f분의
G 그다음 1, 4의 F분의 GX G가 있어요. F분의 G는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2분의 3이요. 네, 그럼 이게 답이 안 나올 리가 없잖아. 네. 그럼 됐지 뭐. 분수 계산 어렵진 않고 네. 그럼 더욱더 됐지 뭐.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네. 쌤 이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쌤이 복습할 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게 없었어. 그래서 조금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안 좋아하셨어. 이게 뭐냐.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시간을 좀 많이 아꼈거든.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 뭐 여기 이런 거라고 보면 돼. 그냥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고 너한테는 이게 필요한 꼭 써야 된다. 네.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가고요. 네, 이거가 좀 잘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네. 그럼 여기 맨 위에 준비해 놨는데 자, 페이지 89에 필수 15번. 근데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신 거였어. 그 문제에서 이 검은색에서 빨간색까지, 까만색에서 분홍색까지 이 거리 두 개 있지? 같아요. 두 개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이 순서를 잘 봐야 돼. 영상을 남겨주는 이유는 수학은 생각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이걸 못 쫓아오면 못 풀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필기로 다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남기는 거거든. 순서 잘 봐봐. 먼저 여기를 보고 a, a 제곱이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q를 보고 저기까지 이 거리는 얘랑 똑같을 테니까 내가 OP, 즉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 Q를 찾으려고. 네. Q의 좌표를 찾으려고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OP의 거리는 x 빼기 x의 제곱,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 루트 하기. 네. a의 4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었어요. 이렇게. 자, 이제 q만 찾으면 되겠는데 q는 이게 x좌표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0. y좌표인 0인 거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눈길이 이제 여기로 갑니다. 내가 이제 r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 다리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했어. 네. 그게 y절편이라 이거를 찾고 여기를 찾으면 r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려면 이제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으면 돼.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을 거야 네. 라고 생각해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꼭 필요하고 지나는 점이 하나 꼭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이 났어. 하나씩 차근차근.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구했어서 점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했었지. 여기까지 기억이 나나 혹시? 네. 그럼 너가 뭐가 문제인 거지? 내가 잠깐 좀 한번 물어볼게. 자, 아까 뭐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안 된 게 없으면 되게 잘한 거거든. 막힐 이유가 거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기울기 방정식 하나씩은 구했는데 y절편을 찾을 때 좀 뭐 복잡했다? y절편도 잘 찾았네. 극한도 네, 그랬고. y좌표를 찾을 때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그럼 그 부분을 좀 봐줄게. 일단 계산이 어려웠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만 더 빨리 내가 설명해 줄 거야. x가 0일 때 y 값을 구해야 될 운명이야. 그게 y 절편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될 거거든. 이게 이게 덩어리 개념, 즉 항을 나눌 수 있니? 하나 항 둘 이렇게. 항이 혹시 뭔지 좀 어렵니? 텀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내가 물어봐야 돼. 항이 뭐니? 잘 모르겠어요. 설마인데 바로 여기군. 자, 갈게요. 항이라는 건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의미를 가진 하나의 제일 작은 존재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팔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이제 하나의 인격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항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삶 혼자는 항이 될 수 없어. 네. 이건 신체 어딘가가 좀 이렇게 사진에서 잘려나간 느낌? X만 자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그 항으로 인정하려면 부호랑 개수랑 문자까지 여기 항이야. 네. 이만큼이 항이고요. 이만큼이 항이야. 그래서 항이 몇 개? 세 개. 세 개. 원래 이제 항이 다른 말로 변형돼서 노미얼 이렇게 쓰이거든. 나중에 바이노미얼 그럼 이항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항이 두 개다 이럴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얘 철자 가만히 보면 네임 비슷하지 않니? 네. 이만 없다. 이게 네임에서 온 거야. 이름을 부를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항이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 약간 이렇게 보면 돼. 괜찮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항을 나눌 수 있는 습관이 길러져야 돼. 어디를 딱 보면 저게 배. 요거 상수만 있으니까 상수항, 콘스턴트, 상수항. 숫자 혼자 있다 이렇게. 얘네들은 뭐 x가 있는 x 또 x 제곱이 있는 그런 항인 거니까 따로 부른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은 중요해요. 네.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얘가 하나의 덩어리거든. 이 덩어리 개념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 네. 항은 아니야. 얘는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쪽은 항이라 부를 수는 없어. 곱하기가 있으면 말이야 이만큼이 전부 다 같이 항이어야 돼 이렇게. 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뜯어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안쪽만 먼저 보면 안쪽만 보면 x가 하나의 항이고 마이너스 a가 하나의 항이거든. 그러면 밖에 곱하기가 안쪽에 적용이 될 때는 항 하나에 한 번 곱하기 항 하나에 곱하기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래서 0에다가 한 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 a에다가 한 번 곱해주는 거야. 이거를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0이랑 최초로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랑도 한 번 더 곱해진다? 마이너스 a랑도 한 번 더 곱해진다. 뭐 물론 뭐 마이너스 앞으로 뜯어가지고 놓고 플러스 a 하는 분도 계셔. 네. 그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야. 나중에 너가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럼 이거 0인가요? 0이랑 곱했는데 0이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a랑 빼기 a 제곱이랑 곱하니까 A 세제곱. 그건 a 세제곱이야. 혹시 이걸 하는 게 어려웠단 얘기니? 그건 아니야. 이제 더하기 a 제곱이 뒤에 있는데 얘를 이렇게 더하려다 보니까 힘들었다. 아니요. 그 X 그 이걸 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 여기서 좀 피곤했다? 네. 알겠어. 쌤이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억하고 있을게. 때마다 계속 얘기를 좀 해줄게. 너가 이거 나오게 되면. 선생님 네네. 그 보니까 좋은 말씀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번에도 이제 쌤이 얘기를 좀 했지만 어려운 쪽으로 가는 그게 많이 보여. 하여튼 방법이 있어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으면 꼭 어려운 쪽을 선택하는 지금 그게 좀 자주 있거든. 근데 지금도 참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바로 교정을 좀 해줄게. 그러니까 a, a 제곱이 있고 이건 거의 보편적인 감정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좀 편하게 생각하고 루트가 있고 막 4제곱이 있는 쪽 있잖아. 이쪽을 좀 어려운 쪽으로 봐. 아, 저는 이쪽 선택했는데 엄마가 이쪽으로 하라고. 아, 이게 영- 지금 예, 풀이 Y가 우리는 영이구나. 풀이를 보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풀이에 이렇게 기울기를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이집을 참고할 때 이제 제일 좀 중요한 거는 풀이집이 항상 되게 좀 효율적인 풀이를 하는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풀이집도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풀이를 하게 돼 있고, 근데 은근 어려운 거 쪽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꽤 선생님 중에는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좀 할 때가 이제 된 거야. 지금부터는 쌤도 이제 쌤의 개성이 담긴 풀이들을 좀 많이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좀 보여주고, 사실 뭐 내게 어렵다, 저 사람께 어렵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도 되게 많아. 취향의 문제로 그냥 골라야 되는 것도 좀 많거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선배들이랑 했던 얘기들을 좀 모아서, 내 경험이 아니고 이거는 네. 나는 사실은 왜 어렵고 쉬운지 잘 모르겠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게 좀 복잡하대. 머릿속이 조금 좀 너무 현란해 보인대. 막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어서 선배들은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 비율이 좀 높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쪽을 쉽게 생각하고 이쪽을 좀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거든. 그냥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는 어떤지 모르겠어. 저도 왼쪽이 더 왼쪽이 좋아?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게 너한텐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더라도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하더라도 너는 집에서 이걸 선택해도 괜찮은 거야. 네. 이건 이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이제는 없는 거야. 네. 근데 종종 이제 나도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님 어렸을 때 할 때는 좀 실수를 했던 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이제 더 나은 거다 자꾸 이렇게 좀 생각했었던 때가 잠깐 있었거든. 근데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좀 더 강하게 요새는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나는 너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쓰도록 해줘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지금은 괜찮아. 네.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해갔니? 네. 그러니까 어려운 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 쌤이 심지어 그 얘기를 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 왜? 다 정답이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굳이 내 쪽을 굳이 선택하기 위해서 막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자신의 풀이 방식과 개성을 찾아가라. 이렇게. 쌤이 이제 다양한 사례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혹시 그 중에서 너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봐 이제 그러는 거고, 여러 가지 선택이 다 좋다면 그때 너의 개성을 찾아서 그냥 가도록 하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아마 너는 이렇게 할 것 같구나. 1,2가 있고 a 4제곱 더하기 a와 5가 있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둘이 견해 차이가 없을 것 같아. x에서 x 빼고 y에서 y 뺀다. 여기까지는 견해 차이가 없는데 이제부터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할지 나도 눈치 보고 가는 거거든. 너도 해도 돼. 너 뭐 하고 싶어? x 마이너스 1이요. 이거 하고 싶은 거지, 이거보다. 네. 그럼 좋은 거야, 이렇게. 그냥 된 거야. 네. 근데 이 자리에다가 이 파란색을 넣지 않고 이거를 넣는 분이 계셨어. 그럼 우리가 또 뭐라 할 수 있을까? 아니, 전혀 그럴 수 없어. 그냥 다 잘하신 거야. 자기가 느끼는 감각이 있는 거고, 그냥 또 모르지. 지금은 복잡해 보였지만 차후에 무슨 계산할 때 얘가 더 단순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몰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겠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전부 다 풀기 전에 미리 다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너가 나름 느낀 거를 한번 쭉 실천해 옮겨보도록.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랑 내 옆에 계신 선생님이 선택하는 거랑 너가 선택하는 게 다 틀릴 수 있어. 자기가 옳다고 이제 생각되는 느낌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누가 어떻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방식도 있구나 이런 자세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쌤도 그럴 줄 알고 얘기하는 거거든. 너 왜 내가 한 대로 안 해?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거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네. 약간 그런 기분으로 해도 돼요. 그런 좀 혼란이 있었구나. 그렇지. 이런 게 더 어려워. 차라리 그냥 따라하세요. 그래서 따라하는 것보다 진짜 고를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풀이지 풀이보다 더 다른 게 없는지 궁금할 때는 꼭 선생님한테 이거 사진을 찍어서 이거 풀고 있는데 다른 풀이가 있냐, 더 줄일 수 있냐, 여기 뭐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로 하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 네. 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거. 그런 건 어디 이런 데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 네. 쌤이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번 좀 교통 정리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자신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네, 뭐 또 다른 것도 그런
그런가요? 네, 읽고. 아니요, 선생님.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건 알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그래요. 그럼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얘기할게. 무한대로 가는 이제 극한을 구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무한대, 여기도 세개 다. 무한대잖아. 근데 오늘 다행히 다 연결돼 있는 거라서 네.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의 변형 문제인 수능 4점짜리가 있어. 그 사람은 이렇게 끊어져 있어. 이렇게 되면 지금 너가 신경 쓰지 않던 걸 신경을 써야 되거든. 네. 그거를 이제 좀 추가 수업을 좀 하려고 그래. 네. 이게 뭐냐면 자, 리밋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네. 그럼 얘가 0인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혹시 합성함수를 네. 극한 구하던 게 기억이 나나요? 네. 그냥 약간 그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할 거야, 지금. 이 사람이 0은 0인데, 응? 0은 0인데, 저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0을 중심으로 가상의 십자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분홍색의 그림이 나와. 네. 무한대로 가게 되잖아?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0은 0인데 0 플러스라 해줘야 돼. 거기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 네. 그래서 1 하고 0 마이너스야. 내 말 알겠니? 1하고 0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이제 얘네가 예전 표현에서는 이게 있었는데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없었는데 이게 더하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두 숫자는 뭐가 된다? 더하기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주고 이게 그러면 우극한이게 좌극한이게 정확한. 이게 좌극한이야. 그래서 만약 1이잖아? 그러면 이것의 답이 이렇게 와서 끝나는 이 장소가 돼야 돼요. 이 장소의 높이가. 이거 웬만한 사람 잘 몰라. 네. 수능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 이거를. 근데 이제는 한번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때마다 강조할 거야. 이건 되게 고난도 사고방식이거든?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되게 대단한 거야. 와,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하냐, 이거.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야. 여기도 보세요. 혹시 요거 유리함수로 정리해서 그림 그리는 법 알고 있니? 까먹었어. 그래요? 그럼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도록 할게. 일단 그게 만약에 되면 이제 이것저것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 이제 고난도 수학의 거의 마지막 파트야. 여기까지 신경 써주면 너 실력 인정할게. 이제 시험 내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그런 거야. 네. 이제 꼼꼼히 잘 챙기는구나. 이런 거. 일단 요거는 조금 차후에 얘기해도 되는 주제니까. 자,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그런 게 몇 개인지 괜찮아? 네. 그럼 방금 전에 나한테 물어본 게 하나 있는데 쌤이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을 너가 봤다라 그랬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여기 점이 있었죠. 네. 근데 이쪽에 x좌표는 1이었고 이쪽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왜 다 알겠는데 왜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또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그게 맞니? 아니야? 이젠 알겠어. 이젠 갑자기 알겠어? 방금 그 전까지 활동이 뭔가 좀 힌트가 됐나 보구나. 이 장소에서는 불연속이 나온 거거든. 네. 여기 그거를 간결하게 줄여서 x는 1에서 불연속이에요 라고 줄여서 말해. 원래는 저렇게 말하고 싶지. 여만큼 영역에서 불연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나와요. 네. 그러면 다 알아들어준다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거다. 이제 이분들께서도 말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쓰는 거라서 이 약속은 웬만하면 크게 변하는 일이 없어. 네, 그 다음에 연속 불연속 판단하는 거 괜찮았어? 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전에 얘기 못했던 연속함수의 성질 있잖아. 네. 이제 오늘 나가고 미분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아. 미분 재밌어. 연속함수의 성질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그 103쪽의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네. 가볍게 요약하자면 이거야. fx도 연속이고 gx도 연속이라면 말이죠. 둘 다 연속이면 내가 이 두 사람을 더해도 곱해도 빼도 나눠도 또 심지어는 합성 함수를 막 하고 말이지. 막 제곱을 하고 말이야. 무슨 계산을 막 하더라도 사실은 결과 연속 가지고 계산하면 결과는 반드시 연속입니다. 이 얘기야. 네. 연속 가지고 계산하면 무슨 계산을 하든지 간에 다 뭐다? 결과가 연속인데 나누기 할 때만 예외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뜻이야. 한 장 내내 하는 얘기가 이 소리야. 근데 저 한 장을 읽고도 이 얘기가 안 들리잖아? 그럼 이해를 못한 거야. 와 되게 복잡해서 오늘 안에 힘들겠다 싶으면 이게 안 들어온 거야 진짜. 남이 얘기해주면 쉽지만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애를 많이 쓰거든. 예외가 뭔지 알려주고 갈게. 쌤이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분모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될 수 없어요. 극한을 계산하지 않는 이상 멀쩡한 사람이 0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1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해줘. 아까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든 나눠도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말은 했잖아. 네. 근데 예외적으로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는 연속이 잠깐 깨져. 언제 그럼 연속이 아니야? x가 빼기 1? 일 때는 잠시보다 불연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이 얘기예요. 책이 조금 복잡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책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읽잖아. 네. 글로 썼는데 오해 없이 읽게 만들려면 있잖아.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어체로 쓸 수가 없어. 이 말은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면 되게 좋거든? 네. 근데 공식 석상에서 저 얘기를 하면 오해를 많이 불러요. 저 얘기를 못해. 되게 힘들어 저게 조심해야 돼. 나도 책 잘못 쓰면 이제 오해를 부르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막 두세 사람이 같이 읽어줘. 이 말투는 좀 바꾸자 막 이렇게. 근데 그 말투를 바꾸면 되게 어려워졌다. 그 이해를 못해 또 사람들이. 막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책은 왜 어렵나요? 그러면 그냥 원래 책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되게 구어체로 정말 오해 없이 책을 쓰신다 그러면 대단한 분이야. 특히 과학책을 그렇게 쓰면은 되게 대단한 거. 아무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뭐다? 이런 거.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연속은 될 수 없다. 그때는 불연속이라고 말을 자, 이 얘기거든요. 그게 5번에 있어요. 너무 단순하지? 네. 5번을 그런 줄 몰랐는데 대부분 잘 몰라. 5번에 그렇게 깊은 뜻이 fx 나누기 gx를 하는 거 이거 연속이야. 네. 인데 근데 gx가 0이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0이 되지 않아요. 않는다고 누가 해주면 그때 나머지는 다 연속이지 뭐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읽을 때 해석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쌤같이 이렇게 이제 경험자들, 친구들도 좋고 학교 선생님도 좋고 경험자들이 옆에 있을 때 같이 이런 간단한 예제로 경험을 좀 공유하고 얘기를 들으면 훨씬 읽을만 할 거야. 그래서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네, 그게 되게 적극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봐봐. 누구는 0이 되지 말아라.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 없어? 1, 2, 3, 4번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그냥 뭐래도 다 연속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째 줄에 있잖아. x, f와 g가 각각 x는 a에서 따로따로 연속이면 다음 함수, 즉 계산을 해 놓은 결과도 다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요거 중요합니다. 쌤은 요거를 강조할게요. 분모가 0이 될 땐 반드시 뭐가 된다? 불연속. 불연속이 된다. 자, 요 정도 얘기하면 질문이 몇 개 나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된 함수는 약분이 되잖아. 네. 그럼 x 더하기 1이잖아. 네. 그래서 분모가 0이 된다. 뭐 그런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네. 뭐 시작은 이랬지만 정리를 좀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음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서 분모가 0인 거 신경 써서 정리가 됐더라도 파란색에서 x는 1에서는 연속 아니잖아. 네. 파란색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홍색 보고 이거 연속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봐도 중간쯤 되면 너는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 또 너가 앞으로 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이상은 더 하게 돼. 예언하는데 꼭 하게 돼. 지금은 어때? 그것도 맞는 말 같아. 둘 다 맞는 말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느낌이니까, 그지?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쌤 아직 얘기 안 했어. 너는 이런 견해를 보이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너는 어때? 막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네. 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분 들어? 그러면 오케이. 근데 첫인상은 그랬다는 건 알아둘게. 근데 절대로 정리한 거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연속과 불연속을 얘기할 땐 원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다. 정리하는 도중에 있잖아. 우리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몇 가지 사례 중학교 과정이랑 연결해서 보여줄게. 자, x-1, x-1, x 플러스 1 있죠? 자, 네. 보세요. 0 곱하기 3 더하기 1분의 0 곱하기 3분의 0 곱하기 5가 있어. 분수는 약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니? 네. 그지? 그래서 내가 0을 약분했어. 그래서 3분의 5라고 썼다? 그럼 예전이랑 같은 분수일까? 아니요. 다른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해. 자, 이 경험으로 빗대어서 얘기해보자. 분수는 약분해도 된다 그랬지? 네. 근데 그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네 이제 보니까. 지금은 안 되잖아. 지금은 어떤 거라서 안 되는 걸까? 이런 건 될 텐데 아마? 네. 이게 뭐가 다르지? 이건 한번 0이 있는 거하고 0이 아닌 거하고 무슨 0이 있는 걸 약분할 때와 0이 아닌 걸 약분할 때가 판이하게 달라. 우리가 법칙이라고 한 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거? 0이 아닐 때 할 수 있어. 그 법칙을 0일 때 적용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일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 쌤이 그러잖아. 공식 쓸 때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옳다라고 말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있었을까? A가 0이?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약분해서 x 플러스 1로 만들었다면 이제 너가 눈치챘을 거야. x는 1이야. 그렇지. 그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야. x는 1이? 아니라고. x 빼기 1이 0이? 아니라고 이 사람 속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야. 이거는 언제만 쓸 수 있다? x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x 플러스 1을 잘 그렸단 말이야. 근데 이건 틀린 그림이야. 왜냐하면 x는 1이 아닌 이런 경우에만 굵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라니까.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빨강색 안에 있는 그림은요 꼭 이거여야 합니다. 여기가 이런 표시가 없잖아? 그럼 여기만 보고 그린 사람이 아닐까 예상해보고 그 사람은 이 생각을 빼놓은 거야? 해야 될 생각을 안 했으니 그게 틀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일이. 처음에는 좀 복잡할 텐데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 애들이 지금 이제 한참 공부하기 바쁜데 아직 어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쉬워. 되게 이상하지만 그 나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좀 쉬워져. 학년이 올라갈수록 쉬워. 이게 뭔가 있나 봐. 나도 좀 계속 좀 궁금해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사람 머리가 어떻게 지금 막 달라지고 있기에. 근데 이제 학자들 얘기로는
그 청소년기에 머리가 움직이는 방법과 이제 그 사람이 어른 돼서 두뇌가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진대. 진짜로 달라진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이 들어 생각하면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게 있지. 내가 초등학교 때 왜 그랬지? 막 이렇게. 그때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이걸 생각 못한 게 되게 어이없을 때가 있어. 아니, 당연한 거 왜 생각 안 했지? 그럼 그때 너가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야. 나도 모르는 변화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을 때까지는 그런 게 그냥 되게 쉬워질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계속 봐야 돼.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그게 잘 돼. 관심 가질 수 있겠니? 기억하자. 원본과 변형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진지하게 할 때 누구를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원본을 기억하자 이거고, 변형한 이유는 계산 편리하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쓸 땐 써야 돼. 다만 얘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써야 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게 베테랑이야. 일단 약간 요런 기분 기억해주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연속 불연속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여기 나오니까 다 나와. 이제 백사 쪽에 2번 한번 보자. 백사 쪽에 2번. fx, gx 나눠놓은 게 4번이지, 그지? 네. x 제곱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gx 나누기 fx를 했는데요. 교과서에 따르면 여기에 이 얘기를 안 하면 불연속이 될 수 있다. 교재 개념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 응?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것이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 거야. 근데 문제 풀다 보면 특수한 상황도 많이 만나게 돼. 지금은 이 얘기가 없어. 그럼 얼핏 생각하면 개념에 따르면 여기가 0이 되지 말으란 얘기가 없잖아. 그럼 얘는 불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속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꼬투리 잡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이게 없으니까 안 되죠,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여기가 0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뭐다? 연속. 100% 연속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연속이고 이 사람도 연속. 연속인 걸 뻔히 아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좀 재밌어서, 폴리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거야, 그지? 복잡하고 막. 아까 내가 노미얼이라고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랬더라? 네. 이거 항 아니야, 항. 그러면 그지? 원래 항은 텀이지만 얘도 항을 얘기한다. 항이 많아 이런 뜻이야, 그냥. 네. 그러니까 다 항이지 뭐. 다 연결되는 항이 많아. 항이 많은데 이렇게 생겨야 돼. n제곱 a1이라고 할게요. a2x의 n-1 제곱, a3x의 n-2 제곱, 기타 등등등등 끝까지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또 이렇게 쓰니까 정신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5x의 3, 4x의 2, 뭐 2분의 1x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 6x의 7, 8x, 9 이런 느낌으로 생기면 전부 다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가 아닌 거 얘기해 줄게. x분의 1 안 돼. 이건 다항함수가 안 돼.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것도 안 돼. 자, 절대 안 돼. 저런 거 있으면 이렇게 알아주면 돼. 그럼 이거 보고 다항함수를 느꼈나요? 네.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기억해줘. 다항함수는 무조건 뭐다? 연속.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연속 아니니? 네. 그러니까 걔네를 이렇게 다 레고처럼 붙여놔도 싹 다 연속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확실히 다항함수는 100%보다 연속이야. 그런 거 생각하고 이제 있으면 돼. 여기까지가 이 얘기야. 유리함수 얘기 끝냈고 다항함수 얘기 이제 끝난 거야. 아이고 길다. 핵심 주제는 단순했지만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분께서 자세히 좀 이렇게 일러주셨어. 네. 근데 혹시 거기 읽고 이런 주제를 좀 혹시 이제 파악하지 못했으면 영상을 보면서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네. 네, 그래서 QX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서명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103쪽 위에. 네. 네, 이게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안 돼. 거긴 끊어져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05쪽에서는 이제 내가 방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 네. 근데 분모가 0인데 연속인 애를 보여줄 거야.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봐봐. 이거를 piecewise function, 즉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 놓은 걸로 1이 아닐 때는 이걸 쓰고 1일 때는 2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얘 혼자서는 반드시 불연속이었거든. 근데 둘이 협동해서 함수 하나를 만들었어. 네. 연속이 돼. 라는 얘기를 좀, 자,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보게 될 거라서 일단 그림을 그릴 땐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정리를 좀 1이 아니라니까 해도 돼. 응? 네. 그러면 1일 때는 인데 그 장소만 비워 놓으면 되는 거죠. 네. 1일 때는 2인데요. 네, 그 장소만 이렇게 피워. 비어 있으면 이건 잘 그린 거야. 근데 그게 좀 아쉬웠나 봐. 1일 때는 뭘 하자? 2라고 하자.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 연속이 된 거. 완전히 연속이다. 그래서 fx는 연속 함수예요. 이거는. 네. 이렇게. 이거 보고 불연속인데 말하면 안 돼. 둘 다 같이 봐야 돼. 네. 그래서 연속 함수가 돼. 여기까지는 하신다는 거. 네, 네네. 만약 그러면 이게 2가 아니고 뭐 5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네. 불연속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5가 되면 이제 엉뚱한데 좀 점이 이런데 막 퉁 찍히게 되니까 불연속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아서 않아. 그런 질문 하고 싶어서. 나중에라도 이 생각 나면 잊어버리면 안 돼.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 이거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얘기들이야. 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이해가 좀 더 이렇게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돼. 질문 좀 해주세요. 야, 대단하다. 감탄하면 안 돼. 너는 너대로 또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꼭 알려줘야 돼. 네. 알았지? 타이밍을 혹시 너가 놓쳤다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야, 질문 절대. 네. 땡큐. 자, 여기까지 알아주고요.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거야. fx는 x 더하기 3에 빼기 x 더하기 3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돼야 수능에 나오거든. 문제 난이도가. 앞에 건 너무 쉬워. 빼기 x 더하기 2. 그럼 이따가 고칠게. 더하기로. 자, 그러면 이제부터 fx 곱하기 gx가 연속인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연속이 되게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f 곱하기 g를 하란 얘기거든. 근데 내가 이거랑 이거를 곱하기가 좀 사실 어려워. 네. 함부로 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 그냥 곱하기 할 수는 있는데 일이 점점 커져서 곱하기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야.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는 그냥 1로 가는 우극한을 계산을 하고 1로 가는 좌극한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왜? 그림 못 그리겠어서 자신 없어. 저거 곱한 거 그림 찾을 자신이 없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대신 1로 가니까 F에 한 번, G에 한 번 적용해도 되냐? F에 한 번, G에 한 번 적용해도 되나? 극한은 원래 그런 거니까. 네. F에 적용하면 얼마 나올까? 1로 가는 우극한이면 내가 여기 어디 가야 될까? 여기 아래? 위쪽. 위쪽. 좋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3.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G는 얼마일까? G는 1 더하기 K. 그냥 넣는 거야. 왜냐면 G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니까 네. 그냥 넣으면 돼. 평소에 하던 대로 해도 돼. 자, 우극한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좌극한 한번 볼까나?
2요. fx가 음. 2요. 여기는 2고 그 다음에 1이요. 1. 1이고 왜 1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나? 그 x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이 정도 둬서 5요. 여기에 1이 들어간다? 마이너스 0이 들어가서 3이요. 잠깐만 1보다 작으니까 0이 들어간다 그런 거야? 네. 그건 가우스 기호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 또 나왔어. 저번 시간에도 이래가지고 이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고 넘어갔거든? 아마 영상 찾아보면 내가 그 얘기한 게 있을 거야. 다시 한번 1보다 좀 작잖아. 그건 그냥 1이야. 1보다 좀 커도 그건 그냥 1이거든? 평소에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얘기한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네. 그거는 가우스 기호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이야.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우스 기호가 좀 있어. 그러면은 1보다 작으면 0. 얼마죠? 네. 가우스 기호 씌우면 얼마야? 0이요. 그래서 0인데 평소에는 그런 게 아니라 1보다 좀 작지만 너무너무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1이다. 네. 요거 x일 때 그냥 1이란다. 네. 다시 갈게요. 다시 1을 집어 넣고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집에서 연습할 때 한 번 더 기억해줘. g는 뭐가 될까? 1 더하기 6이요. 저 자극하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함수값도 같아야 하지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이것만 계산하면 k가 나올 것 같아서 해야 되지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네. 나머지는 k만 알아주면 돼. 두 개 똑같다고 놓고 계산하는 거 너한테 어려운 일은 아닐까나? 네. 그렇다면 부탁해? 네. 그럼 이제 될 거야. 그거야 전부 다. 네.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야. 네. 자 밑에 거는 한번 이따가 맡겨볼 거고요. 자 오늘 이론 두 가지. 그러면 F1은 그 위에 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 같아요. F1은 위에 거야 돼야 돼 사실은. 좋은 선택이야. 1을 집어넣고 여기다 계산해서 3이다 나오면 F1을 잘 계산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괜찮니?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진짜 막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자 필기 이렇게 많이 했나요? 아니요. 전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단다. 네. 이거는 좀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건데 실제로 저렇게 풀면 또 오히려 안 되는 걸로. 필기는 단순하게. 자,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아마 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해서 황당할 거야. 자, 먼저 최대 최소 정리. 어떤 그림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림이건 연속일 경우에 불연속이면 내 말이 안 통해. 이따 그것도 알려줘. 연속일 경우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뚝뚝 끊어서 이 안에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거 즉 정의역을 정해줬다 그래. 그러니까 정의역을 정해준다는 거는 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뜯어가지고 시선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야. 정의역을 정해줌 A에서 B까지 정의역을 정해줌.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정의역을 정해준다는 건 시선을 적절히 딱 잡는 거야. 그럼 가장 높은 곳이 있잖아. 네. 가장 낮은 곳이 있지. 네. 이게 이 정리의 내용이야. 다시 한번 연속인 그림을 정의역을 정했을 때 닫힌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존재한다. 그 얘기.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반드시 최대와 최소가 있다. 이 소리야. 너가 지금 다시 읽어도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없을 리가 없잖아. 그거야. 이거 교과서에 왜 넣어놨지? 말 안 해도 알 텐데. 안심하라고. 있잖아, 그 수학을 하다 보면 되게 일단 희한한 일이 많아요. 1 더하기 1이 2인 것도 못 믿겠대. 설명하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전문 수학자거든. 그리고 다 의심하는 거야, 그냥. 네. 더 기초가 되는 원리를 발견해 설명하지.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냥 믿어질 리가 없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막 이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예, 너무 신중해서 탈인데 덕분에 되게 한 번 이론이 만들어지면 오래가. 과학은 조금 있다가 막 아이고 제가 10년 전에 발견한 게 아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없어져. 근데 소화 안 없어져. 한 번 이렇게 자리 잡으면. 약간 뭐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길래 굳이 연속이라고 이렇게 꼭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까? 연속이 아니면 당연히 이런 게 있죠. 연속이 아닌 그래프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이때는 아무리 열심히 정의역을 정했어. 자, 그 안에서 최대 최소가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이게 없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최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좀 혹시 이 그림이 정의역은 이걸 결정해 주진 않아. 정의역은 한없이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봐라. 이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내주진 않아. 원래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냥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렇게 끝없이 쭉 끝없이 저런 위에 한계선 있지. 한계 없는 선을 그렸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이걸 이렇게 옮긴 느낌.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계선이 없어. 아래쪽으로도 한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게 정의역이야. 네. 이렇게 커튼을 열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본다 이런 뜻이야. 네. 그럴 때는 이제 끝이 없는 거지. 약간 요런 기분. 네. 끝. 최대 최소는 다 배웠어요. 네. 할 말 없음. 그다음에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이제 이름이 한 번 바뀌었었는데 중간값 정리라고 옛날엔 좀 얘기를 했었어. 근데 중간이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자꾸 한 가운데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그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었거든. 그냥 중간 어디쯤이란 그런 의미로서의 중간이었는데 헷갈려가지고 말이 바뀌었어요. 사이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뭐 그런 속담 있죠. 우리 옛날 속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니? 그지?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불이 났으면 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 x값에다 뭔가를 집어넣어. 뭐 1이든 2든 3이든 집어넣어. 그러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야 답이 나오겠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리가 없어. 이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 수학이 연구하고 싶은 원인과 결과가 확실해서 그 과정은 어떠한가 이거를 보는 거야. 다른 과목도 이건 되게 중요하지. 이게 논리라는 거. 예. 훈련받지 않으면 조금 논리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태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사람이 그냥 저냥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이렇게 발달될 수 있는 논리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연습하는 거야. 잘 봐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저 관점에서 봐주라.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간을 끊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 점에서의 답이 있겠지. 그지? FA. 또 저기 분홍색 점에서의 답이 있겠죠. FB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있는 거야. 연속적으로. 자, 그럼 보자. Y가 주인공이야. Y에서 이 장소에서 순서야. 이거는 이 장소에서 먼저 아무거나 뽑을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게 만든 X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있었겠지. 이게 이 얘기야. 사이값 정리. Y를 내가 아무거나 하나 뽑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오게 만든 X가 있다 없다? 있어요. 꼭 있다. 끝. 그 얘기야. 근데 이제 하나 더 강조해서 그게 내가 FA와 FB 사이에서 Y를 뽑았잖아. 네. 그럼 그게 나오게 만든 사람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꼭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꼭 찾을 수 있어 라는 말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없지 않아 이 얘기를 대신하는 말이야. 그때 좀 적어줄까? 없지 않아. 이거야.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말은 원래 적어도 하나는 한 개 이상은 있다 이런 뜻이고 그 얘기는 즉 의역하면 없을 수가 없어 이런 거다. 괜찮았니? 결과가 나왔는데 증거가 없다니 말이 안 돼 이런 거지.
그게 과학의 기본 핵심 논리야. 아니 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원인이 없어? 말이 안 돼.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얘기 같아. 근데 좀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할 말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고 그냥 멋있지 않냐? 막 약간 이런 기분도 좀 있는데 아무튼 이 말도 별로 안 좋아하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사람들이? 되게 골치 아프다. 좀 그런 건 있어. 되게 근데 아무튼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를 부르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으로는 그동안 뭐 몇백 년 동안 써봤는데 이 말투가 오해를 제일 덜 불렀다 라고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말투를 쓰게 됐는데 문제는 시대가 지난 말이 좀 바뀌면 좋잖아. 못 바꾸는 거야 지금. 좀 옛날 말 같아. 약간 느낌이 그렇거든. 근데 못 바꿔. 한번 정하면 이거는 못 바꿔. 바꾸려면 어마어마하게 진통을 좀 겪어야 돼. 네, 그래서 과학도 그런 거 있잖아.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이거 틀린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진짜 가 이렇게. 여긴 비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잔뜩 뭐가 있는 곳이라서 쫙 하면 이렇게 가. 네. 근데 과학자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못 바꿔. 아직도 안 못 바꾸고 있어. 저거 안 바꿀 거야. 안 바꾼대. 그냥 써. 이렇게 다 알잖아. 그냥 써. 막 그런 게 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은 없어. 그냥 저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학문이 발달하면서 알면서 그냥 쓰는 게 있어. 약간 그런 거야. 불편하겠지만 한번 적응해야 돼.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 얘기는 없는 게 아니다. 꼭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이값 정리로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해. 네. 그럼 존재하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끝. 네? 그게 뭐라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내가 말한 거야 하면 과정이 생기잖아. 내가 야 있으니까 있지 말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있냐고요. 아, 진짜 사람이 할 말 없게 만드는군. 이렇게 상황이 좀 그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뭐라고 말해? 사이값 정리 덕분에 이 결론이 나왔어라고 과정을 말했잖아. 그럼 됐지 뭐. 너가 말하는 과정을 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그게 뭔데 그럼 이런 얘기야. 그럼 아 나래도 이거는 믿음이 간다 그러면 과정에 믿음이 가니까 내 결론도 맞다고 인정을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당연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런 상황이면 이런 거 자꾸 만들어. 인정 못하겠다. 그럼 뭐 수학 공부할 수 없는 거고. 인정하겠니? 그럼 인정하겠다. 그럼 내 얘기 맞지? 네 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말싸움이 안 일어나.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거는 잘못 보면 쓸모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철학의 일부라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더 이상 거기에 태클 걸지 말도록 합시다. 수학도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거고, 일부러 A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 FA가 음수가 나오도록 하고, 일부러 FB가 양수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상황은 아까랑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FA가 있고 FB가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하나를 고를 거야. 네. 근데 일부러 Y가 0이 되도록 고를게. 그러면 그게 나오게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있어요. 나오게 만든 X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야 돼. 왜? 아까 이거 인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도 인정해 주는 게 맞지 뭐 이렇게. 너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y가 0일 때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불러요. 기억해도 y가 0일 때 x의 값을 근이라고 불러요. 또 y가 0일 때 x의 값을 x 절편이라고 부르고, y가 0일 때 x의 값을 리얼 제로라고도 부르고, y가 0일 때 x의 값을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단어는 되게 많은데 다 똑같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y를 0이라고 내가 이걸 풀 거야. 네. 그럼 나는 근을 구하는 거고 또 x
절편을 구하는 거고 x 값을 구하는 거고 막 그래. 근데 생각해보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y가 0이 되게 하는 x가 있어 없어? 방금 그림에서는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 있잖아, 그지? 그럼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근이 있는 거야, 그지? 내가 근이 얼마인지는 보여준 적도 없어. 근데 근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야.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면 y가 0이 되는 게 존재하니까 근이 있다고 믿어도 되는 거야. 네. 믿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끝. 이게 끝이야. 끝. 그게 답이야. 있어요. 이렇게 얘기야. 있어요. 있는지 증명해라 그러거든. 이제 한번 볼게. 실제 문제 풀면서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볼게요. x세제곱 3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속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0 자리가 y가 있는 걸로 상상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네. 그럼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지. 네. 괜찮아? 이건 그래프야, 그지? 자, 이거 그래프로 생각해주고 이 사람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궁금해. 네. 원래는 인수분해하고 답 찾으면 다 나와. 근데 그걸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있는지만 알고 싶은 거야. 기억해. x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게 절대 아니야.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알고 싶어. 요게 내 마음의 전부야. 네. 그래서 y에다 0을 집어 넣은 거야로 추측하는 거야. y에 0을 집어 넣으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써서 근이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지금 너가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네. 이론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이론대로 움직여야 설득이 가능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면 이론이란 이 앞에 있는 사람 인정해준 말. 인정하는 걸로 이 사람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럼 다 예스 하거든. 내가 다 설득할 수 있어. 그대로 갈 거야. 그래서 0으로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빼기 2와 빼기 1 사이에서 얘가 근이 있니? 아니면 빼기 1과 0 사이에서 근이 있니? 아니면 0과 3 사이에 근이 있니? 아니면 3과 5 사이에 근이 있니? 아니면 5와 7 사이에 근이 있니? 이거를 물어봤어. 근이 어디 있니?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시 이론으로 가서 자, 근이 있으려면 A에서는 음수, B에서는 이런 것처럼 부호가 달라야지만 그래야지만 연속이니까 이어지려고 뚫고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 X축을 만나고 갈 거잖아. 네. 이렇게 생각해. 저걸 보여줘야 돼. 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양쪽 범위가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 다르다는 것만 보여주면 근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 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요게 x가 빼기 2와 빼기 1 사이입니다를 줄여서 말한 거란다. 네. 자, 빼기 2를 식에다 집어 넣을게요. 이 식에다가 빼기 2를 집어 넣을게. 마이너스 8, 4, 3, 12. 12, 25, 16 음수지. 빼기 1도 넣어보자. 빼기 1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지, 그지? 이러면 장담을 못해. 둘 다 음수면 나도 잘 모르겠음,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서 좀 더 알아볼게. 제껴놓고.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음수였죠, 그죠? 네. 0 넣으면 얼마 할까? 6이요. 양수요. 양수네. 여기 사이에선 근이 꼭 있다는 게 믿음이 가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뭘 이용해서 말한 거냐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말한 거예요. 네. 끝. 괜찮았니? 네. 나는 사이값 정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돼. 되게 희한하지? 이거를 보여주면 뭘 사용한 거라고? 사이값.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면하는 걸까? 내가 이러니까 이게 있지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랬어. 내가 또 난감해졌지. 도로 다시 질문을 또 받았잖아. 내가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래? 내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했어. 그래서 있지 뭐.
이렇게 말해. 왜냐하면 사이값 정리는 전 세계인이 모두 인정하니까 너의 말을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전 세계인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거야, 수학을.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통하는 얘기야 이런 게 아니니까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만한 철학이 없는 거야. 설득력 짱. 뭐 이런 거지. 설득력 짱이구나. 내가 목소리가 작던, 내가 성적이 뭐 20점이든 50점이든 60점이든 그런 신경을 안 써.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인정해주는 거야. 너도 확신이 좀 들지. 아, 내가 분명한 논리로, 분명한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거야. 쌤이 수학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 일단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니? 네. 차후에 또 헷갈리면 다시 얘기할게. 이거 완전 끝났어. 이제 트릭도 어느 정도 배웠거든. 이게 문제가 다야.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그냥 그것만 계속 하면 돼. 유형이 별로 없어. 이거는 실생활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거든. 네. 108번의 9-4 이거 어려워하던데 한번 들으면 아마 조금 나을 수도. 미리 얘기하고 집에서 좀 연습 더 해주세요. 자, 이제 이분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2km 떨어진 상민이네 집을 가는데 60분이 걸렸대. 그게 얘기의 전부야.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으면 골라라 그랬어. 0.2km를 그랬으니까 이거를 10개로 자른 것 같아. 10개로. 이렇게. 네. 하나가 0.2km거든. 근데 물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0.2km 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어. 네. 내가 이 얘기 할 거거든. 0.2km를 12분의 걸은 구간이 적어도 하나 있다 그랬거든. 0.2km를 12분 동안 걸은 게 있다. 자, 봐봐봐. 일단 만약에 일정한 속도로 계속 꾸준히만 걸었다면 이분께서 원래 그렇지 2km니까 킬로미터당 몇 분을 걸렸겠지, 그지? 그럼 뭐 1m에 몇 분씩 걸렸는지도 알 수 있고, 거꾸로 60분으로 2km를 나누면은 1분에 얼마씩 걸었는지도 금방 알 수 있겠지? 네. 2000km 60분 2, 3은 6, 20 맞나? 내가 지금 뺄셈을 잘 못하는 것 같아. 2, 3은 6, 100 33점 얼마? 33.3m 이 정도 걷는 거지 1분에. 근데 일단 필요한 만큼 계산 조금 이따 읽으면서 이제 할 거야. 대충 이렇게 알고 있어. 자, 그러면 가죠. 거기 보니까 보통 0.2km를 그랬네. 아, 그럼 이렇게 하자. 0.2km를 하면은 1분 6분에 0.2km. 요 계산이 좀 필요하겠지? 네. 괜찮아? 네. 요거 가지고 갈게요. 0.2km 보통 6분에 걸어야 정상이지. 네. 맞니? 네. 그럼 봐봐. 만약에 이제 내가 6분보다 천천히 걸었던 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그러면 어느 한 번이라도 6분보다 더 빨리 걸어야지 되지 않나? 평균이 이만큼이니까. 네. 내 말 이해가니? 네. 그럼 생각해봐. 0.2km를 6분에 걸은 구간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있다 그랬거든? 그런가요? 그래서 상상해야 돼. 최악의 경우 항상 일정한 속도로 만약에 달렸으면 6분에 걸은 거잖아, 그지? 네. 0.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걷지 못했어. 내가 좀 느리게 걸을 때도 있고 좀 빨리 걸을 때도 있고 막 그랬어. 그러다 보면 정말 천천히 걸어서 6분이 안 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 천천히 걸어. 근데 결국 60분 내에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걸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끊어서 계산했을 때 평균이 6이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평균이 6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도 2번은 맞다. 3분의 걸은 구간이 적어도 하나 있다. 6분씩 걸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하잖아. 그럼 3분의 걸을 수 있는 곳은 없어. 빨리 걷는데 어떻게 3분이 걸리겠어. 그러니까 이런 기분. 내 말 좀 괜찮니? 12분은 12분에 걸으려면 0.2km. 아니 이게 느리게 걷는 거지. 미안해. 되게 느리게 걸어야 되지, 그지? 네. 근데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 12분이 걸릴 수가 없어요. 없어. 맨날 측정해보면 다 6분밖에 안 걸리니까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면 12분 동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를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지. 네. 다 틀린 말이야. 이번만 맞아. 근데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는 말은 없어요. 없으니까 다 상상한 거지. 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고 일정한 속도로 걸어도 6분 걸리는 게 있고 그렇지 않아도 6분 걸리는 데가 반드시 있어요. 있으니까 6분 걸리는 구간은 꼭 있는 게 맞지 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괜찮니? 네. 근데 지금 내가 그냥 문제를 풀었잖아. 그지? 네. 내가 무슨 이론을 이용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네.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풀면서 뭘 말한 거냐면 사이값 정리를 쓴 거예요. 쓴 거 같니? 네. 2번에서 쓴 것 같아요. 근데 비주얼이 안 사니까 조금 애매하지,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점 등속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 네. 아, 이해가니? 네. 근데 느리게 가려고 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빨라져요.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럼 평균이 6분이 된 적이 있어요. 있지, 그지? 요걸 직선이라고 보고 아까 이제 x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걸 이제 x축으로 나중에 계산해서 다 바꿔놓고 연속이니까 시간은 연속이니까 한 번은 꼭 이렇게 뚫고 넘어 간다라는 말을 네. 할 수 있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란다. 나도 모르게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고장난 시계가 있어. 하루 몇 번 맞을까? 고장난 시계가 막 자기 맘대로 움직여. 네. 시간이 맞을 수 있나 그러면? 맞아요. 그래? 한번 퀴즈니까 생각해봐. 집에서 시계를 그냥 멈춰놓고 하루 몇 번 맞나 봐. 한 번 맞아요. 조금 더 기회를 줄게. 2번 맞아요. 2번 맞아? 12시간. 아, 그랬니? 근데 이거 수학 책에 막 나와. 뭘 이용해서 맞추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맞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시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걸 어떻게 살까? 모르겠네요. 고민 한번 해봐. 근데 일단은 오늘 주제는 좀 미분이야. 네. 차후에 그 문제 나오면 더 보여줄게. 변형 문제가 많아서. 아니 뭐 2번 만나는 거지 무슨 수학 공식을 내가 쓴 거냐 그러면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교육 받은 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고요. 미분 얘기는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